안녕하세요. 퀀텀피아입니다. 저희 채널의 성장을 응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은 가격 보시면서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래 산업에 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왜 가격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할까? 이런 의문 한 번쯤 다들 가져보셨죠? 지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월가의 거물들조차 향후 은 가격을 두고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은을 가리켜 스테로이드를 맞은 금이라고 부르며 2026년 중반까지 무려 온스당 15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거라는 파격적인 폭등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귀금속 시장의 또 다른 거두인 JP모건은 올해 50달러 선을 예상하며 시티그룹과는 완전히 상반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최고의 정보력과 엘리트들을 보유한 월가의 메이저 은행들조차 목표가가 50달러에서 150달러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은 가격의 중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심지어 날고기는 월가조차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의 장난, 규제, 거시경제의 충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미친 듯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단기적인 흔들림은 알 수 없어도 장기적인 목적지만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로 폭발적인 수요와 턱없이 부족한 공급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 반도체주처럼 강력한 우상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대의 은소비국인 중국 정부가 선물거래소 규제로 억지로 가격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미국 정부까지 묵인하며 가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과 미국 정부가 아무리 억지로 용을 써도 결국 은 가격은 최근 끝없이 폭등하고 있는 반도체처럼, 아니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거침없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은 가격을 억누를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태양광, 전기차 생산국입니다. 이 핵심 산업들에서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재입니다. 은값이 폭등하면 중국 제조업의 뼈대가 흔들리고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면서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길래 필수재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 AI와 반도체의 심장부입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들의 수많은 접점에 은이 들어갑니다. 고성능일수록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은이 필수적이죠. 둘째,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 혈관입니다. 태양광 패널 위를 지나는 얇은 하얀 선들, 바로 전기를 모아주는 은 페이스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태양광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전기차 혁명의 필수 소재입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은이 2배에서 3배 이상 더 필요합니다. 향후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은의 양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철저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귀금속 거래소인 뉴욕 상품거래소를 볼까요? 당장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등록 재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억 온스 아래로 붕괴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고점 대비 1억 온스 이상이 금고에서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은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인도 가능 재고는 2021년 3,000톤이 넘었지만 지금은 무려 88%가 증발해 300톤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큰손들과 산업 실수요자들이 서류상의 종이 은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서구권 거래소에서 진짜 실물 은을 대거 빼내어 동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LBMA 유동 물량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은과 끝없이 상승하는 반도체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은과 달리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공급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자 반도체 회사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고 라인을 증설하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안으로 열어주자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막대한 자본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 실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반도체처럼 공장에서 뚝딱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땅을 파서 채굴의 여만 얻을 수 있는 희귀 난연 차원이죠.
현재 기존 은광산들의 채굴량은 갈수록 떨어지고 신규 광산을 탐사하고 개발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와 어쩌면 미국 정부까지 가세한 이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이 과연 거대한 시장을 영원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완전히 꺾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댐이 무너지는 순간 물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게 터져나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몇 년 동안 수많은 인고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력들이 증거금을 높이고 제도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가격을 흔들고 억지로 조정을 줄 때 절대로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대한 변동성에 휩쓸려 강제 청산을 당해버리면 진짜 폭발적인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은 텅 빈 계좌로 시장에서 쫓겨나 있게 될 겁니다. 대신 가격이 인위적으로 억눌릴 때마다 내 여윳돈으로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수요의 폭발,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알저적인 공급 부족. 이 거대한 두 에너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변곡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을 모아간다면 훗날 억눌렸던 가격이 제 가치를 찾아 폭발할 때 여러분은 거대한 부를 거머쥔 진정한 승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